먼저 이 학부모 학교 선택권과 이 바우처 제도라고 하는 제목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요. 여기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은 주로 사립학교 관계자들이십니다. 근데 뒤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전히 사립학교 자율화를 위해서 사립학교가 힘을 써야지요. 뭐 여러 가지 입법 청원도 해야 되고 재개정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학부모님들이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저는 향후의 사립학교 정상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사립학교 중심으로도 계속 일을 해야 되지만 학부모님들이 일어나야 돼요. 네. 그래서 아멘. 예. 이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학교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내 믿음대로 내 자녀가 다닐 학교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때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사립학교를 비롯한 사립학교가 정상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사립학교를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기도도 하고 계십니다만 여전히 좀 거리감이 있거든요. 내가 기독교 사립학교를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 해야지.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나의 문제다. 그리고 내 자녀 교육의 문제고 다음 세대 교육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정, 학교가 이게 일관성 있는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일학교만 가지고 안 됩니다. 168분의 1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정으로 연결돼야 되지만 이게 학교에서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이러한 학교 선택권, 기독교 학교 선택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보장될 수 있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고,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기독교 사립학교를 포함한 종교계 사립학교가 정상화될 수가 있고, 그 종교계 사립학교가 포함된 전체 사립학교가 정상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교육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학교 선택권인데, 부모가 자기의 믿음대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천부적인 것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바로 그것이 보장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다양한 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뒤에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좀 호소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정말 내 자녀 교육을 내가 원하는 학교에서 이룰 수 있도록 선택권을 달라라고 하는 입장으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고 하는 분이 이 삶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의 주체가 누굽니까? 이제 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자신이 있고요. 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이 책에서 부모가 교육의 주체라는 것을 분명히 주장하고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 또 유대 전통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기 지금 Natural Affec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자연적 감성이 부모야말로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천부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주체가 부모다라고 하는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체로서의 깨어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닙니다. 내가 내 자녀 교육의 주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계 인권 선언에서도 부모는 그 자녀에게 행할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31조에도 이렇게 보장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헌법 제10조가 행복 추구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 추구권이 뭐냐 하면은 내가 믿는 바대로 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헌법 제10조, 헌법 제31조, 그 다음에 특별히 종교계 학교의 경우에는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종교 교육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부모의 이 교육권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에 이제 판결문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육권이 갈등이 될 때, 그래서 국가하고 부모 아니면은 교사하고 부모 이렇게 부딪히게 될 때에 누구의 권리를 우선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권의 우선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넘겨보면 이 학부모의 이 학교 선택이라고 할 때 왜 학교 선택이 중요하냐? 그냥 교육 선택권이라고 해도 되겠지만은 특별히 학교를 선택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교과목 선택, 수업 선택, 교사 선택, 학급 선택, 교수 방법 선택도 있지만 학교를 선택함으로써 그 건화 기념대로 전체 학교가 커리큘럼이거든요. 전체 학교가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과목을 선택한다는 것 그것으로 제한시켜서는 안 되고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부모의 교육 선택권이다. 사립학교라고 하는 곳이 뭡니까? 사립학교가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의 독특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생겨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교육과정이 있지만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이 건화기념을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독교 학교 관계자분들 또 캐톨릭 교육위원회에서도 오셨습니다마는 학교마다의 그 건화기념을 구현함으로써 각 학교의 독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사립학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그 여러 가지 교육권 가운데에서도 학교 선택권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지만은 넘어가고요. 이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1차적인 주체는 부모, 2차적인 주체는 국가. 국가는 제2차적인 교육의 주체로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교육을 위한 기본 조건을 형성하고 교육 시설을 제공하는 기관일 뿐이다. 따라서 국가는 자녀의 전반적인 성장 과정을 모두 규율하려고 해서는 아니 되며 재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교육자의 다양한 성향과 능력이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는 학교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방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이 학교 선택권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의무교육제도 그러면은 무조건 강제 배정되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의무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학교 선택권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를 통해서 의무교육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초등학교를 사실은 사립학교를 보내는 부모님도 계시겠는데 그거는 바로 뭐예요? 의무교육이지만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점에서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의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할지라도 국가가 정하는 특정한 학교에서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강제 배정하는 거는 이거는 아무리 의무교육이라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방 이후에 이 한국 교육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학교 선택권의 관점에서 분류를 해보면은요 크게 5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이 회복 가능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 요 기간에 뭔가 학교 선택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든지 학교 선택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정책적인 제안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난 역사 속에서 5가지 학교 선택권의 치명적인 훼손을 한 정책이 있어요. 첫 번째가 평준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준화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학교 선택권 폐지 정책이라고 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택을 못하고서 이거 뺑뺑이 강제 배정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사립학교까지 전부 다 평준화 제도에 편입시켜가지고 사실은 국공립학교 중심으로 공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립학교 비중이 높다 보니까 사립학교까지 포함해가지고 획일적인 국가 주도적인 교육을 하게 됨으로써 그때부터 사립학교는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평준화 제도를 사립학교가 왜곡된 원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 민관식 그 문교부 장관이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어요. 여러 가지 학교 여건으로 봐 사립학교는 제도교육에서 제외하고 평준화를 국공립학교로만 하려고 했으나 사립학교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립학교를 빼가지고는 이걸 공교육을 할 수가 없겠다 해가지고 그냥 포함을 시켰다는 거예요. 사실은 민관식 장관이 일본에 가서 일본의 평준화 제도를 벤치마킹을 하려고 했는데 일본은 사립학교를 뺐거든요. 국공립학교 중심으로 평준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형적으로 사립학교까지 평준화 제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때부터 사립학교의 학생 선발권이 상실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상실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립학교의 정체성이 약화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국가가 어떤 정책을 실시할 때에는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평준화가 뭐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치명적으로 특히 우리 종교계 사립학교로서는 그 건화 개념을 구현할 수 없는 사립학교 존재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문제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그것을 보완하는 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부모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보완적 노력을 우리라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부모라도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자사고 폐지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 그래도 보완 조치가 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자사고라고 하는 거는요, 뭐 이 진보 진영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자사고라고 하는 것이 이게 소위 그 일반고를 황폐화시켰다. 그래서 소위 서열화, 고교 서열화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입시 위주 교육에 있어서 어떤 그 귀족 학교 형태로 그렇게 위치를 점하다 보니까 그 밑에 일반고가 황폐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이 자사고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폄하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는 이름이 얼마나 웃깁니까? 사립학교는 자율적이어야 되는데 자율형 사립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사립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자사고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뭔가 사립학교의 가능성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한 거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 학교, 또 우리 캐톨릭 학교, 동성고등학교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종교계 사립학교로서는 이 자율형 사립학교가 마지막 보루와 같은 거거든요. 왜? 뭔가 학교를 선택해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형태의 학교를 해볼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인데 이거를 폐지를 한때 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겠고요. 평준화에 대해서 위헌 소송했을 때 그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그래도 뭔가 특수목적고등학교라든지 자립형 사립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획일화된 건 아니다. 그럼으로써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자사고가 다 폐지된다 그러면은 이 위헌 소송이 말이죠, 합헌이 아니라 위헌이 돼야 될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지금 이슈입니다. 그죠? 지금 2025 개정교육과정도 이 고교 학점제하고 맞물려 있는데 저는 고교 학점제가 뭐 전면적으로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선은 너무 준비가 안 된 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고교 학점제는 입시가 절대평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운영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차치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학점을 선택하거나 교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다양성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뭐를 선택해야 돼요?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로 가기 전에 사실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가 가능하게 존속을 해야 되고 그중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그 학교가 가능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아닌 고교 학교제가 돼야 된다. 여러분, 학교 전체가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션 스쿨은 무슨 교과목만이 아닙니다.
뭐 사경회라든지 이런 집회도 있지만은 평상시에 어떤 그 학교의 분위기라든지 선생님과의 만남, 이 모든 잠재적 교육까지 포함해가지고 기독교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보다는 고교 학교제가 돼야 되고요. 고교 무상제가 뭐가 문제냐? 아까 쭉 재정 문제는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죠. 사실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돈을 줘가지고 공짜로 교육을 시킨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사실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학교로 지급하지 않고 또 부모나 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바우처 제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 조금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 사학 공영화 정책입니다. 지난 정부가 가장 극심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사학 공영화 정책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사학 공영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립을 국공립학교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는 사립학교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그냥 다 이미 중공립화 됐으니까 그야말로 국공립학교 정책만 펼치면 되는 거예요. 초중등 교육법 안에 보면은요, 사립학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요. 지금 교육과정도 그렇죠. 학생 선발권 문제도 그렇죠. 등록금 책정권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학 공영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립학교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안학교가 이렇게 지금 최근에 굉장히 급증하고 있거든요.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 거의 5년 사이에 배 이상 늘어났어요. 지금은 313개로 2021년도 조사에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기독교 대안학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저는 이 그 사립학교 운동이라고 봅니다. 학교 선택권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낸다고 하는 게 부모가 학교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러한 열망, 이러한 그 간절한 어떤 그 염원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 정책 당국자들이 이해를 하고 우리나라의 이 학교 선택권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교육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사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학부모 학교 선택권 사례는 일본, 독일, 미국 그냥 다 학교 선택권이 두텁게 보장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본도 넘어가고 독일도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비행기 타고 여행한 걸로 생각하고요.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우처 제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미국은 이제 일부 주에서 이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우처 제도라고 하는 건 앞에서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학교에 재정을 지급해서 학교를 내가 재정 지급하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부모에게 바우처를 지급을 해서 그 부모가 학교를 선택해가지고 내 자녀를 보내는 학교에 그 바우처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학교가 그 바우처를 모아서 이제 재정으로 변환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이렇게 될 때 국가 재정이 학교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쓰이지 않으면서도 당연히 세금을 낸 부모들이 그 자녀 교육비에 대한 바우처를 받음으로써 학교 선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 제도하고 이제 비슷한 것이 이제 교육비 공제제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금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사고라든지 또 미인가 대안학교 포함해가지고 인가 대안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면서 또 교육비를 부담하는 이중과세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일정 부분에 대해서 뭐 전체 금액이 아니더라도 좀 좋습니다. 1년에 지금 공립학교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1,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일부분이라도 우선 이 바우처 제도를 실시할 것을 제안을 드리고 이걸 입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10가지 원칙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10계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 한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교육의 1차적 주체로서 부모의 학교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사립학교가 존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준공립화된 사학의 현실을 정당하기보다 헌법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평준화 제도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교육의 다양성은 학교의 다양성이 중심이 돼야 된다. 수직적 다양성이 아닌 수평적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립학교 비중이 높은 학교급은 국공립학교를 늘려가야 한다. 사립학교와 관련된 정책은 사립학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사립학교는 자체적인 통제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종교계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가능한 체제가 되어야 한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는 말로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나라 사학의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사학도 열심히 뛰지만은 우리 기독 학부모들이 일어나서 정말 이 땅에 학교 선택권 또 자녀 교육권에 대해서 국가가 보장해달라라고 하는 외침으로 함께 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